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자성어는 동심동독으로 설정을 해서 한마음으로 법을 함께 화합하면서 정말 옹진의 발전을 한마음으로 이루자, 이런 뜻에서 동심동독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주민들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자분을 상대로 우리 옹진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옹진군의 주요 사업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끝난 이후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성교통혁신, 성주요건 개선, 성 관광명소 개발, 농업 경쟁력 강화, 크게 네 파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백령 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시장님하고 9차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안 돼서 지난해에 시와 군에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게 이제 한 800억 이렇게 가까이 되는 이제 750억에서 800억 가까이 돈 예산인데 7대3의 비율로 지금 기본 계획을 해서 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절차가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 이어서 매년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추진 일정 액션 플레이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 이게 내년 금년 4월까지 우리가 지금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4월에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를 할 것이고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지방 재정 투입자 심사 의뢰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군비와 실비로 짓는다고 했지만 내년도에 서해오도서 종합발전계획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300억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 기재부의 리맥에 타당성 용역을 사전 타당성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국비를 300억 미만으로 받지만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에 타당성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이고 앞에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겁니다. 그걸 받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나면 2026 6월부터 설계 이게 이제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4-5년이 걸리는 4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민간 3사 공모도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어제 제가 최종 결제를 했고 오늘부터 공고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신조선 또는 15년 미만 중고선을 새로 짓거나 15년 미만 중고선에 대해서 신청을 해오면 조건은 운항비 또는 결성금 지원 방안으로 공고를 다시 실시해서 이거는 우리와 협약 체결한 이후에 30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운항하는 걸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섬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은 대상 항로가 덕적, 이작, 그러니까 덕적에서 이작을 경유해서 오는 항로고요. 두 번째 연평에서 인천까지 오는 두 개 항로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덕적, 이작 항로는 이미 작년도에 공모가 끝났는데 17년 이상 된 그 배로 해수청으로부터 부적합하다 이 판결을 받아서 다행히 그 선정된 선사가 새로 짓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 5월이면 신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운항을 하게 되고 연평 항로는 작년 12월에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재공고를 실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바다패스입니다. 아이바다패스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그 작년도에 연평에 전국민 동일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명칭이 전국민 동일요금제인데 그 뜻은 인천 시민한테 70-80% 할인을 해주는 비용을 전 국민에게 동일 적용해가지고 실시했을 때 아주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시장과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인천 시민께는 대중교통과 똑같은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자 이런 게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로 1년에서 인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2,900억에서 3,000억을 보전해 주거든요. 수익국 공동관리위원회 버스를 운영하면 수익국 공동관리위원회에 전부 입금하면 그걸 나눠주는데 손실액을 전부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왜 여객선도 대중교통인데 그렇게 비싸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인해주고 있긴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으로 탈 수 있게 하자 해서 인천 시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은 39억 7천 정도가 듭니다. 시에서 한 30억 가까이 되고 우리가 9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할인을 해주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여객님을 위한 비용이 160억 가까이 들었는데 올해는 198억 총 예산이 그 중에 아이바다패스로 인해서 추가되는 거는 한 39억 정도 요거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선순환 경제 효과는 아마 금년 말이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섬 주민들한테 환영은 뭐 많이 못 받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운행을 여객선을 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좌석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거대로 또 대책을 좀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섬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요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동기 없이는 더 확대될 수 없고 현대화될 수 없어서 우선 사람들을 많이 가게 하자. 이렇게 투자죠. 기업으로 말하면 투자하자. 이런 의미로 인천 시민이 많이 가서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호텔도 많이 이용하고 관광도 많이 하도록 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이제 나도 식당 내겠다. 나도 여행을 하겠다. 나도 숙박업 내겠다.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다소 도서민이 여객선 표가 좀 부족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수기에는 대체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성수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옹진군의 각 섬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소득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 구체적으로 있네요. 사업비 39억 700만 원이 추가로 더 드는 뿐입니다. 1,500원씩 해도 타 시도민도 그동안 50% 할인해 주던 것을 70% 80% 할인을 해줌으로써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키고 어저께 제가 이제 1월달 끝나면
동기 대비 얼만큼 늘었냐는 그때그때 제가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도 장봉도 간 연도구의 건설은 결국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도였다가 2023년도에 시도로 바뀌면서 업무를 시로 이관했습니다. 시를 이관해서 시에 꾸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 분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된 일이 있어서 공항공사에서 250억 내지 300억을 부담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그러한 부담을 의상을 내비치면 시에서는 통치가치라도 하겠다고까지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직 공항공사로부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 추위 언동 소란에도 장봉도 주민들께서는 이제 시의 면담도 계획이 돼 있고 1월 중에 또 시의 집회도 계획이 돼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금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진전된 공정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 평화도로 개통 대비한 도로 확충입니다. 평화도로가 2026년 내년 금년 말인데 지금 금년 말 1월 또는 혹은 보상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종합건설본부서 시에서 하는데 2, 3개월이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은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12월이나 1월에 준공한다는 기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금년 말에 개통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온갖 모든 돈을 여기에 옹진군의 가용재산 전부해서 첫 번째 평화도로가 접속하는 톨게이트 여기에서부터 신도 선착장에서 오는 삼거리까지는 3차선으로 하는데 서쪽 방향으로는 1차선이고 여기서 들어가는 건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선한 도로가 요 모도 여기서부터 요 빨간 점선이 있는 데는 시도입니다. 시도 군도가 아니고 요거는 여기는 군도인데 그 시도를 포함한 여기가 1차선이에요. 좀 넓어서 그냥 교차를 하는 것이지 정식 2차로가 아니라 이거를 제일 먼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720m 이거는 2.29km 여기를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수기해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수기해수욕장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이 도로도 중간에 군도인데 여기까지만 1차선이 2차선이고 여기서부터는 2차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확장을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세 군데 신도에서 확장된 구간 교차하는 삼거리 그 다음에 신시모도 입구 여기서 그 다음에 건너가서 면사무소 앞에서 수기해변 들어가는 요 교차로 개선공사 요것이 10억 다 합쳐서 194억 원을 이 도로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요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지금 공사가 이미 발주해서 보상 협의 들어가고 있고요. 3월에 발주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계속 이 편의론리 보상이 하여튼 그 가격 문제 때문에 지난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을 한 다음에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을 파는 발주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차장은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도 아까 말씀드린 모도 주변에 두 번째 겁니다. 모도 주변에 116면을 만들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기해변 여기에 280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66억이 들고 모든 35억이 들고 또 시도 운동장변에 여기에 14억이 듭니다. 그런데 요것은 현재도 차를 댈 수 있어요. 별도의 그런데 요거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요거는 내년도에 선만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한 이후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전부 진행을 하는데 요 수기 해변 여기가 논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이 액션플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280년 해가지고 시도 모도 이게 4면이 부족한 400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요게 220년에 626년이 내년도에 주차장이 여기 들어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도리 쪽에 소규모 토지를 또 한번 봐서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백령공화 건설은 현재 80인승 3,913억으로 확정이 돼서 통과했고 국방부간의 협의 결과 이것이 계기 비행을 해야 된다. 즉 승무원이 조종사가 기장이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은 가능하되 이 착륙 착륙은 계기 착륙이다 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늘었어요. 계기 착륙을 하면서 면적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부터 26년까지 기본 및 시설계, 27년부터 건설공사 시행해서 29년도에 완공을 해서 30년도에 운행하는 걸로 기본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 공항 배후 부지는 원래 이게 당초에 좀 컸었는데 여기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70만 평, 21만 평으로 당초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477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개발 타당성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본 계획을 내년도 수립하고 이 공항 진행과 발맞추어서 배후지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지정은 특별자치군 설치인데 기회발전 특구 제도는 우리를 이제 억압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아직도 산자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아셔야 될 게 기회발전 특구는 과거의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러한 방식하고는 달라요.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죠. 기업을 유치할 때 뭐 경제 자유기든 자유구역이든 저 지방의 혁신도시든 이런 경제 자유 이런 데 오면은 뭐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각종 세제가 감면되지만 이 기회발전 특구는 그와 같이 혜택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전부 풀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지정 절차가 좀 달라요.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공단이든 뭐든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로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의 면적을 특구로 지정해서 여기 유치를 해라 이게 아니고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의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면 그때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도면에 그 다음에 백령면 공항 주변에 영면 에코랜드 부지에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특별자치군 설치는 대한민국이 지금 특별자가 빠지면 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서울특별시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있고 그 다음에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있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례시가 4개 있잖아요. 100만 넘는. 그러니까 헷갈려. 자, 전체적으로 군수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의 수가 85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군은 없어요. 그래서 신안과 그 다음에 울릉과 웅진군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특별자치는 특례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통합적인 법이 아니라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특례 조항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신안군, 울릉군, 옹진군이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례 받아야 할 사항들은 이미 발굴을 해서 용역회사에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행정연구원. 이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책 제1의 연구기관입니다. 행안부 산하에. 그래서 여기서 연구 용역을 작년 5월에 맡겨서 금년 3월이면 끝납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신안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과 울릉군수와 운영모의가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 필요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해서 이 세 개 군은 특별자치군으로 해서 정말 남달리 지원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안으로 특별자치군 설치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특례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전부 발굴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집은 지금 연안부두에 샀는데 리모델링 사업 발주를 1월 중에 해서 7월에 입주하는 걸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실인데요. 31실. 사실 금주만 해도 백령대청이 배가 지금 11일까지는 못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금주 한 번도 못 가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대형 로켓선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공항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우리 기자분들께서 인구는 적지만 정말 힘을 좀 주셨으면 정말 군을 위한 군민인지 아니면 군민을 위한 군인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안보를 위한 옹진군인지 옹진군을 위한 안보인지 한번 그 국가에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자분들의 역할을 좀 악망합니다. 다음 서해오도소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10년 미만은 12만원, 10년 이상은 16만원인데 2022년도 제가 7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22년도를 기준하면 이건 내년 되기 때문에 여태껏 저희 대청면에 102억 정도를 들여서 체육관을 지을 위해서 우선 토지를 내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지금 1월달에 내리 계약이 끝나서 등기 이전을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기본 설계 용역을 하면서 문체부에 내년도 생활체육 확충 대상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적국민체육센터는 금년 9월에 문체부로부터 금년 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0억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총 예산이 104억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7월까지가 설계인데 8월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적자도 외곽도소 지금 우리가 덕적자도 그 어렵게 사시는 평생 직항로가 생기리라 생각을 못했던 덕적자도에 직항로를 운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년 5월이면 2월에 배를 다 짓는데 병원선이 207톤급이 운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어렵게 접안은 가능합니다만 손쉽게 접안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착장 확보를 이 외곽도서 5곳 배가리, 울도, 불업리, 지도, 문갑에 전부 진행을 합니다. 배가리 2약 50억, 그 다음에 울도 선착장 46억, 그 다음에 불업리약 50억, 지도항 20억, 나머지 문갑리약 40억 해가지고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제가 큰
도서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어렵게 가는 자도의 생활환경,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공익적 가치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와 내년에 걸쳐서 다 완공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령 두무진 고봉포항 어촌 유질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두무진항은 준설, 해수 취수 시설, 방사제 유람선 선착장, 휴게선 주광장, 그 다음에 고봉포항은 준설, 해수 통로, 방파제 어업인 다목적 센터, 바닥구장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소통로를 만드는 거죠. 다목적 폐관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금년 말에 다 완료할 겁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유람선 문제는 이제 관광가에서 별도로 지금 유람선이 노후돼 가지고 곧 폐선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 50톤짜리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뉴딜 사업과는 좀 다른 별도의 관광 육성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웅진 청정호 정화운반선 우리가 정화운반선을 지금 지고 있는데 이게 금년 3월에 준공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그래서 정화운반선 요것은 북도, 연평, 동쪽, 자월, 여흥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도서와 무인도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월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작년 12월에 1차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결함,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기자분들 중에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서 면밀히 검토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바로 회수를 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공고를 어저께 했나 그랬어요. 엊그제. 어떻게 했냐,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해양, 이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당초 작년 12월에 공고했던 거는 우리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내항하문 운송 면허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까지를 다 각각의 면허가 있어야만이 도서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배에 싣고 와서 처리하고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그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표기를 했고 컨소시엄도 가능하나 대표 저기는 해상운송면허업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컨소시엄은 쓰레기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 폐기물 처리업은 또 해상운송면허도 폐기물 처리업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지만 해상운송면허업은 이게 지금 면허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새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허를 내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포함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1년에 유류비를 포함하면 2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LPG 배관만 사업인데요. 요 유인물에는 아마 요게 면이 잘못됐을 거예요. 백령인가 뭐 어디로 돼 있는데 여기 대연평으로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리가 좀 늘어서 81개인데 리야 뭐 늘은 거하고 LPG하고 상관없죠.
현재까지는 28개 리를 완료했고 추진 직무가 12개, 그래서 금년도에 40개 리, 이것이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 이제 40개를 완료하게 되는 거고, 계획 기간이 30년까지인데 추가 이제 나머지 41개를 금년도부터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법조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금년 2층 규모로 새로 짓는 건데, 금년도 설계를 끝나고 시설 공사를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규 병원설입니다. 명칭을 건강옹진호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었습니다. 기존 병원산하고 달라지는 게 이름이 인천 531호에서 건강옹진호로 바뀌었고, 선인지는 강선에서 연강 플러스 알루미늄, 톤수는 108톤에서 270톤, 속도는 16노트에서 25노트로 아주 빨라졌죠. 승선 정원은 30명에서 44명. 이게 2월 며칠 날 준공을 하지만 운항은 5월부터 합니다. 진수는 2월에 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내과, 치과, 한의과 중에 새로 물리치료, 혈액검사, 방사선, 돌밀도 검사를 추가합니다. 다음에 민간협력 전문 병원의 참여를 요구할 겁니다. 협약을 체결하죠. 전문 협진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규로 인공지능 심장검사, 아주 중요한 이거 신규 새로운 의료시설인데요. 심전도 검사까지도 과거에 못했는데 이제 거기서 합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비만, 금연, 운동용. 어떻게 보면 병원 하나가 그냥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옹진군의 그 정말 취약한 의료가 큰 혁신적인 개선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북도면에 아까 도로와 상관해서 북도면 300리 자전거 이용길, 요거는 130억 원을 시로부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받아냈습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아까 3차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신도 입구까지, 요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쭉 가고 이게 모도입니다. 모도. 빨간 표시돼 있죠. 1차적으로 요게 군도, 요것도 여기는 군도가 아니고 제방치기 때문에 자전거 길을 이렇게 다 합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시도에 시에 추가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이 130억 원을 경제청으로부터 받을 때는 그 당시에 물가 이런 걸 봐서 이걸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사 단가 때문에 우린 요까지밖에 못할까. 그 다음에 여기 한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도니까 인도와 자전거 도로, 이건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평화 둘레길, 그 다음에 대청 국가지질공원, 백령 평화 둘레길 조성은 저희가 4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이제 금년 당초 예산에 기본 설계 요령 실시가 이게 이제 삭감이 됐지만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 올레길은 2003년도인가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7개 코스 437km. 그리고 매년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의 40~50%가 올레길 때문에 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올레길 축제를 했죠. 그거에 참여 인원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2023년도에 11월에 올레길에 걷기 축제를 한 3일간 했는데 10,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온 사람 중에 71%가 올레길을 가기 위해서 왔다고. 자, 우리 백령이 근데 이제 올레길은 처음에 그걸 개선할 때 1코스, 2코스, 3코스만 개선했지만 지금은 뭐 상추자도, 하추자도 이런 것까지를 전부 올레길 코스에 넣어가지고 27개 코스가 됐는데
우리도 백령 40km 하지만 대청, 소청 다 올레길이 나중에 연계될 수 있고 백령이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관광시설 지금 120 이게 100 예산은 안 들어갔구나. 100 가설계는 1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령도만. 그래서 제가 다녀봤는데 지금 그 한이 고봉포에 기존 도로 둘레길을 기존 차도를 만들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만 하면 그 북쪽에는 끝내고 연화 1리와 연화 2리의 연결도로만 하면 자동차 회수도로 완성하지만 그걸 제가 다녀봤더니 옆에 올레길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올레길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령이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큰 기회 요인이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2, 3년 중기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백령대천 지질공원센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대청에 이걸 50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덕적 자연분양은 잘 지었습니다. 잘 지어가지고 4인실 4개, 그 다음에 실평 4개실, 세분화실, 그 다음에 습속의 때는 4, 5인실 2개실, 장애인실 1개실, 6, 8인실 2개실 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개장해야 되는데 산림청하고 동시 하는 그 인터넷 연결망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1월 중이라도 바로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저 기자님들 한번 수장님들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자월도 천문과학관 건립 및 꽃순 조성입니다. 자월면에 이 천문과학관이 금년도 최종적으로 요것만 완료하면 55억을 들여서 완료하면 하반기에 개관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1층에는 투영실이 있습니다. 요거는 2층에는 보조 관측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체를 관측하는 그러한 마니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요거를 8월에 개관 계획을 가졌습니다. 8월에 개관할 거고요. 자월도 힐링 꽃섬 조성은 제가 확대를 해서 30헥타 60억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 수목원 및 정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여기 일부분 보상을 응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한 수목원 및 정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 안에 설계와 보상은 계속 진행이 돼서 6월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 자월면을 가게 되면 큰말 가는 우측의 산에 정말 사계절 아름다운 30헥타라는 광활한 면적을 꽃으로 장식해서 역사문화 유적이 없는 자월면에 사람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관광 자원인데 덕적 천주교 역사 기념관은 62억 원을 들여서 구 베드로 병원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주교하고 인천교구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전시계획을 유출 용역을 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을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요 설계 공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령 근대 문화공원 조성으로 해서 중화동 교회에 요게 주셨는데 요게 이제 6억을 들여서 재건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벼 건조 저장 시설은 잘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거기서 수매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수매하는데 완료해서 11월 수매에 들어오도록 정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인데요. 여기에
그 농업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 DSC는 졌는데 그 앞쪽에다가 스마트팜을 4동을 집니다. 4동. 4동을 지어서 하나, 둘, 세 동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명이 운영을 하게 되고 이 한 곳은 교육시설로 교육 및 실습장 시설로 활용을 해서 나중에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이 3명을 운영할 사람을 전국을 상대로 아주 유능한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는 교육장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그냥 집에서 비닐하우스를 줘가지고 하는 그거와 달리 정말 수치령으로 고품질의 원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스마트팜으로서 이거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스마트팜이 유리온실입니다. 아주 영구적인 유리온실로 아주 지어서 수출을 목표로 한 원예작물을 처음부터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반드시 성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전통 장 생산인데요. 백령에는 콩이 잘 됩니다. 콩 선별주기가 사줬는데요. 3년 전부터 이 된장을 숙성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 숙성 기간이 있어서 내년 말 금년도에 이제 이게 출시되는데 요 농업법인을 설립해야 돼. 이제 출시하려면 그래서 전통장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고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요거를 판매를 하는데 4가지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장이고 하나는 까다리 액젓을 이용한 된장이고 또 하나는 해당화 액젓을 이용한 전통 된장이고 마지막에 다시마를 이용한 된장 이렇게 4개를 특화시켜서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바로 출시를 해서 명품 된장으로 육성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적의 소규모 공동 육매장. 웅진군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덕적. 고령화율이 47%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십리포 쪽에 십리포가 아니라 서퍼리 쪽에 농지가 아주 광활하잖아요. 농지는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논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지는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요 육묘장을 4,5천만 원을 들여서 국비 1억 5천까지 확보를 해서 여기를 공동 육묘장을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까지는 모내기를 직접 하셔야 되고 각자가 모짜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내년부터는 공동 육묘장에 그 영농 법인도 설립할 겁니다.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다음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시범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모든 면에 고령화율 때문에 농사 짓는 부분이 이제는 어떠한 영농조합 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육묘장도 만들고 100명에만 육묘장이 있잖아요. 덕적의 소규모로 서퍼리에 농사를 짓는 그 수량만큼 육묘장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서 영농법인에서 농사를 짓도록 이러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벼 생산 계기를 만드는 동기로 가고자 합니다. 다음 덕적 해상 낚시공원은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이 가능하고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기존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었던 시설로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사실 저는 과감히 이걸 그럼 폐지할까 하다가 안전하게 지주식으로 해서 낚시장 만들어라. 네,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진행이 금년도 중으로 잘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또 우리 참모들이 옆에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멤버 좀 하시죠. 저.